자, 이번 사안의 본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비공개 대면 조사를 12시간가량 실시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 위원장님, 네. 어떤 수사를 했습니까? 일단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의혹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전주, 그러니까 계좌를 빌려주는 것에서 나아가서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했거나 또는 방조 혐의가 있는지 이 부분을 주된 아마 수사 쟁점으로 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심에서 주가 조작 관련범들이 유죄 선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권오수 대표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항소심 재판이 올해 이제 9월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요. 1심에서는 이제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났는데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돼서 또 새롭게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뒀다. 그렇죠. 네. 단순히 전주로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방조를 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거든요. 네.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들을 아마 어제 중점적으로 토요일에 수사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또 한 갈래는 명품백 수수 의혹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이것이 가장 주된 쟁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언론 보도를 통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 명품백의 실물은 아직까지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있거든요.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 그 가방의 실물을 제출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그 가방을 제출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가방을 토대로 해서 과연 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종결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첫 번째 대면 조사가 있을 때 왜 그 문제의 디올백을 안 들고 간 겁니까? 가지고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아마 김건희 여사 측에서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마 그 가방을 당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에 따른다면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행정관이 깜빡했다라는 진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가방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방을 아마 그 시일 내에 이미 제출 형식으로 제출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토요일 수사 과정에서 바로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근데 그때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마 그날 수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부분에 좀 집중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가방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제 종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가방의 실물이 제출될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보입니다. 네. 어느 언론 보도에 보면 뭐 오늘 제출한다 이렇게 보도를 한 네. 그 매체도 있습니다. 그 가방은 공개되는 겁니까? 계속 이제 비공개입니까? 제출을 하게 되면 네. 검찰에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네. 근데 뭐 그 내용물 그 뭐 사실 웬만큼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아마 검찰에 제출이 되면 뭐 공개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나. 이미 똑같은 모델의 가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있기도 우리가 하고 다 알기는 하지만 그게 뭐 동영상으로 이미 다 나와서 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느 한 매체에 그게 오늘 제출한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한번 네. 좀 두고 봐야죠. 그런데 12시간 조사를 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졌는데 12시간이면 충분한 시간입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압수수색부터 발표까지 13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어받아서 13개월 동안 했는데 소환을 못했거든요. 네. 소환조차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의 조사는 그때 다 이루어졌고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번 그 1차 때 70여 쪽의 서면 조사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더군요. 그렇게 되면 그것만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것이고 서면 조사로 이미 끝난 내용을 본인의 다시 한번 입으로 입을 통해서 확인하는 다시 거기 듣는다?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거고 이 명품백 관련해서도 이미 뭐 행정관이든 누구든 다 조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김건희 여사 아마 그 본인은 이제 부인했을 거거든요. 네. 그 부분만 조사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은 별로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시간 내내 묻고 대답하는 게 아니고 뭐 휴식 시간 있고 식사하는 시간 있고 나중에 진술서 검토하는 시간 있고 이것저것 빼면은 실제 검사하고 질의응답이 오가는 시간은 많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뭐 6시 반부터 8시 네. 휴식 네. 뭐는 1시간 반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대략 한 11시 좀 넘어서 아마 끝난 걸로 보입니다. 네. 수사가. 예. 그래서 이제 1시 20분에 하면 검토하는데 한 2시간 좀 넘게 걸렸고요. 네. 이렇게 따지면 한 뭐
8, 9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건데 뭐 저는 그 정도면 의지 문제지 그 조사하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검찰총장이 출근하면서 인터뷰한 앞부분을 저희가 못 들었잖아요. 네.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민들께 여러 차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고 네.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네.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또한 모두 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 앞에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네. 여사에 대한 토요일, 일요일로 넘어오는 그 밤중에 있었던 조사가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뜻이군요. 예, 예. 네. 그리고 그걸 그 바로잡기 원칙을 위해 지키지 못했다는 거는 네. 가장 중요한 건 장소 문제 그거 한 가지입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다른 국민들이 볼 때 그 장소나 네. 조사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에 있어서 이거는 좀 특혜로 비춰질 수 있겠네. 그리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겠네 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검찰청사나 또는 제3의 장소나 네. 검사를 직접 대면해서 처음에는 서면 조사 얘기도 나왔는데 말이죠. 직접 대면 조사를 벌인다면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는가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장소 문제가 그렇게 우리나라 그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고 조사를 다 받아야 된다는 그 큰 원칙을 크게 훼손할 만큼의 그 어떤 쟁점이 되는 것인지 이제 이런 생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이 검사가 무엇을 물었는지 어떤 대답을 물었는지 묻고 대답하는 사이에 어떤 그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지 정말 특혜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검찰총장은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내용은 저희가 모르지만 네. 국민들은 그 형식을 보고 내용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거는 그동안 수차례 있어왔고 그것을 네. 우리가 국민정서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국민정서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그런데 그런 보입니다. 국민정서법 얘기를 검찰총장이 얘기할 계제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얘기하는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부분은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통의 피의자라면 제3의 장소에서 조사 안 하잖아요. 보통의 그런데 피의자라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 얘기한 최 거고. 국장님, 네. 대통령 영부인 아니고 그렇죠. 보통 사회적으로 이제 크게 그 어떤 지위가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을 조사할 때는 가령 비공개로 검찰에 나올 수 있게 하고 또 비공개로 검찰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 또는 그건 뭐 그거는 좋다 이게. 서면 조사를 한다든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하물며 대통령 부인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저 정도를 가지고 특혜라고 한다면 저게 과연 특혜라고 납득할 근데 만한 이원석 부분이 어디가 검찰총장은 그렇게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총장이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검찰총장으로 있는 한 네.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해왔는데 네. 근데 실제 조사한 걸 보니 제3의 장소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특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보통의 경우에 뭐 도이치모터스는 지휘권이 없으니까 그렇다 쳐도 그러면 명분백은 자기한테 사전 보고하고 검찰총장한테 사전 보고하고 수사 경과도 그때그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거 무너졌다. 그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 국장님, 검찰청사 건물을 고집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예. 제가 보건대는 그냥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자기가 한번 예전에 이렇게 발언해 놓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용산 대통령실이 존중해달라 이런 뜻은 없을까요? 아니 뭐 그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칙은 사람 앞에 가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개인적 소신인 거죠. 그걸 네. 저희가 뭐 소신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근데 그게 개인적 소신이라고 보기에는 좀 전에 우리 그 앵커님께서 어느 국민이 이것을 특혜로 보겠냐 이렇게 얘기를 네. 하셨지만 예. 저는 저게 특혜로 보이거든요. 특혜다. 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저는 특혜로 보는 그 비중이 네. 저는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든 논란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 비중이 크다는 그 말씀에 근거가 있는 건 아니죠? 근거는요 이런 겁니다. 주관적인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예, 네. 그 판단의 근거는 그동안 이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론조사가 그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연장선상에서 그렇죠. 본 것이다. 예, 예. 네.
저는 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진행된 것이 뼈아픈 부분이요. 앞서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12시간 조사면은 중간에 식사 시간, 뭐 휴 시간, 조서 확인 시간 빼도 순 조사 시간이 한 9시간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걸 실제로 변호사가 조사 입회를 해보면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아, 예. 강도 높게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 논란이 다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뼈아픈 부분이 지금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의원들 예. 계속 조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3번, 4번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중에서 현직 의원들은 뭐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그렇다 치고 전직 의원들은 지금 어떤 공적인 지위가 없는 사인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 나오질 않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분들이 지금 이런 사례를 내세우면서 나 못 나가겠고 제3의 장소인 내 지역 사무실로 와라.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래서 이런 논란이 사실 좀 뼈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제가 송 의원께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왜 한사코 검찰 청사를 외면하고 제3의 장소를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걸까요? 왜? 그러니까 제가 추측컨대 예. 그 지금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어떤 마치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단정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출석하는 것이 뭐 사진이라도 한 장 찍히면 네. 그걸 굉장히 정치적인 선동과 공세의 소재로 악용을 하겠죠. 네. 그런데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 주말에 출석을 하더라도 혹시라도 노출이 되면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는 통제 가능했다고 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쉽다. 자, 제3의 장소에서 받은 것에 대한 아쉬움은 저희 신통방통 출연진들께서 되게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그동안 주요 혐의에 대해 부인해 왔었습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그 두 분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말도 안 돼요. 무슨 뭐 나랑 상관없고 국가주적 한 적도 없고 국가주적을 할 줄 알아야지 하지 내가. 뭘 알아 솔직히. 그건 뭐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몰라 나는 그런 거 할 줄을.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 파우치 외국 회사 그 뭐 조그마한 백이죠.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뭐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왔기 방문을 때문에 접근했던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런 그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송 의원님, 이제 저희가 도이치모터스 뭐 숱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야, 이게 독일 회사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도이치모터스는 BMW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차량을 한국에서 파는 딜러 회사입니다. 이제 거기에 주식을 이제 사고 팔고 해서 문제가 불거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에 뭐 사실대로 진술했다. 김건희 여사 쪽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그리고 이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투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는 청탁받은 바가 없다. 즉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제일 중요한 질문은 사실 이겁니다. 이러한 그 조사로 김건희 여사에게 불거진 의혹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조사 내용이나 그 방식만 놓고 보면은 원래는 그렇게 되어야 맞죠. 네. 명품 가방 같은 경우는 우리 뭐 그동안 언론에서 숱하게 다 얘기했듯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인이었으면은 조사도 안 하고 각하될 사안이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뭐 죄가 안 됨 또는 혐의 없음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결론일 거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세 조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 시세 조종의 행위자들과 공모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합니다. 네. 단순히 어떤 계좌가 이용됐다고 해서 그것이 다 시세 조종의 범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앞서 장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전주 중에 손모 씨라고 하는 사람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네. 사실 여기 계좌가 이용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그렇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사안에서도 사실은 정상적인 결론을 취한다면 이게 무혐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소를 가지고 이렇게 큰 논란이 불거져야 될 문제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